최동원 기자의 어텐션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머스크의 한 수, 테슬라의 성장 시나리오 이 시간 통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최동원 기자 인사드리도록 하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네. 화려하게 컴백을 하시는 동안에 네.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가 어텐션 이코노미에 출연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했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책도 좀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해서 다시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매주 있었던 경제 뉴스들을 조금 디디하기까지 더해서 좀 풍부하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다고요? 네, 아나운서님은 좀 일론 머스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나요? 괴짜. 괴짜, 그렇죠. 라는 단어가 생각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는 일론 머스크라고 하면 괴짜다, 정말로 관종이다, 요즘 말로 관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미국에 특파원을 가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쟤는 별 생각 없이, 쟤라고 하면 좀 그렇겠네요. 일론 머스크는 정말 별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업적인 계획들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철저하게 계획 밑에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조금 가벼워 보이는 발언들도 철저히 계산 속에서 이루어진 발언이다라는 것들이요, 사후적으로 밝혀진다는 겁니다. 그가 던지는 말들이 그 순간순간 좀 가벼워 보이는 거는 정말로 착시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일론 머스크를 저보고 한마디로 요약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연쇄 창업자다라고 저는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 가지 기업들을 연쇄적으로 창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에 새로운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많이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일론 머스크의 좀 과거 이야기,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의 베이스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뉴스들은 워낙 최신 뉴스들이고 현재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인간성 또는 그 사람이 사업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냐에 대해 좀 부족하다라는 건데요. 일론 머스크는 1971년생입니다. 지금 한국 나이로는 52세, 50대가 넘은 나이인데요. 키가 188cm나 되는데 이게 화제가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크 저커버거와의 격투기. 예, 격투기를 할 수도 있다 랄 때 마크 저커버거는 젊긴 하지만 덩치나 이런 스펙 자체는 일론 머스크가 훨씬 크다 라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또 몸무게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몸무게가 계속 변하고 있는데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약이 있죠. 이 다이어트 약 위고비라는 약을 일론 머스크가 사용을 하면서 13kg를 뺐다라고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키, 몸무게도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인물이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관심이 많은 인물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남아공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캐나다를 거쳐 미국,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제학과 물리학과를 전공했고요. 이때 이후로 이제 본격적인 연쇄 창업자의 길을 걸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적인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존 기술들을 무너뜨릴 정도의 파괴적인 혁신은 새로운 회사에서 나오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이 말인 즉슨 새로운 혁신을 만들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새로운 회사,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해야지만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를 바탕으로 그도 연쇄 창업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은 지금 일론 머스크의 회사 중에 좀 기억나시는 거, 알고 계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엑스도 있죠. 스페이스 X. 그렇죠. 테슬라. 그렇죠. 테슬라도 있습니다. 더 있을까요? 네, 뭐 더 있습니다.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뭐 이제는 합병이 되었지만 솔라시티라는 회사도 설립을 했었고, 보링 컴퍼니, 지하 터널 같은 걸 만드는 보링 컴퍼니를 만들었고요. X도 말씀해 주셨는데 X.AI라는 회사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AI 전문 회사죠. 여기도 최근에 뉴스가 났었는데 말씀해 드린 거 외에 또 있는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가 처음 창업한 회사. 이름 모르시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시면 아실 수도 있는데 집투라는 회사가 바로 그가 처음 창업한 회사입니다. 처음 들어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회사를 만든 다음에요, 이 회사를 컴팩이라는 컴퓨터 회사에 매각하면서 처음에 인수 자금을 바탕으로 부자 반열에 들어갔었고요. 그에 이어서 두 번째 창업한 회사가 1990년도에 만든 또 하나 유명한 회사입니다.
X닷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미국의 간편 결제 서비스인데 여기에 전신 회사가 바로 이 X닷컴이고요. X닷컴을 만든 게 일론 머스크인데 집투를 팔아서 만든 돈으로 X닷컴을 만들었고, 그리고 X닷컴 또 2002년도에 이베이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베이에 매각을 했는데 이때 약 1억 8천만 달러 정도의 돈을 벌었습니다. 엑싯을 잘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엑싯을 잘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X닷컴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X닷컴을 판 돈으로 만든 두 개의 회사가 바로 지금의 일론 머스크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테슬라와 스페이스X입니다. 네, 이 두 개의 돈 만드는 기업을 만드는 데 드는 돈이 전부 다 X닷컴에서 나왔다라는 것인데, 보통 돈이 한 뭐 100억 이렇게 벌게 되면요, 저 같으면 뭐 건물을 사거나 일단은 좀 묻어두거나 이렇게 좀 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X닷컴을 매각해서 생긴 돈을 모조리 재투자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이 투자 정신, 그리고 연쇄 창업자의 정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결국에는 이 두 개의 회사가 지금은 주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회사가 일론 머스크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연쇄 창업자라고 불리는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회사를 모두 팔아서 번 돈으로 투자한 테슬라의 첫 번째 성장 스토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는 2002년도에 스페이스X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2004년도에 테슬라라는 기존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가 맞고요.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가 처음 만든 회사는 아닙니다. 있었던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해서 사실상 인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창업이라 하기는 애매하지만 사실상의 지금의 테슬라를 만든 사람은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창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에 테슬라를 만든 이후에 이 다음에 어떻게 성장을 했냐, 이 부분의 초기 이야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은 뭐 100만 대 이상을 팔아내는 전기차 회사로 알고 계시지만 시작은 당연히 미약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기차가 지금만큼 각광받은 것도 불과 한 2, 3년 전입니다. 2, 3년 전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잘 되면서 다른 경쟁사들이 출연했고요. 전통차 제조사들도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이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머스크의 테슬라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금방 따라온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04년도에 창업했을 당시의 전기차 시장은 당연히 더욱더 작은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첫 번째 전기차 모델을 선보인 게 2008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업을 하고 회사를 인수하고 이렇게 첫 차를 선보이는 데만 4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론 머스크를 단순히 즉흥적이고 그런 뭐 생각 없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 나오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를 그때부터 2004년 인수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한 가지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차량은 비싼 가격, 그리고 그 판매량, 그리고 생산량은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시작을 했어요.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은 낮춰가고요, 생산량을 늘리는 전략을 자기는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다라고 밝혔었는데, 실제로 그 전략을 지금 20년 가까이 수행을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08년에 나왔던 순수 전기차 로드스터라는 모델인데요, 이 빨간색 디자인의 좀 예쁜 차입니다. 그리고 멋있는 차인데, 이때 일론 머스크는 뭘 했냐면요, 자기가 테슬라가 보여줄 수 있는 기술력을 완전히 집중한 겁니다. 이 로드스터 차는 거의 슈퍼카에 가까운 자동차였거든요. 그런 차를 만들어서 이 테슬라가 기술력이 이만큼은 된다는 걸 뽐내주는데 주력을 했다는 겁니다. 대신에 차량의 가격은 무척 비쌌겠죠. 비쌌고 대수도 많이 생산할 수 없었었는데, 이렇게 이제 테슬라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상황이었다면, 이어서 출시된 차량이 순서대로 모델 S가 나왔고요, 모델 X가 나왔고 2017년에 드디어 모델 3까지 나왔습니다. 요 기간이 또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차량의 판매 가격은 계속 낮아졌고요, 생산할 수 있는 양은 늘려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결국에 대중화라는 것은 이런 식의 방향, 그러니까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여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것을 일론 머스크는 3년, 4년 주기로 신차를 선보이면서 계속 진행해 왔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 2017년에 나온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베스트셀링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가 소량 생산에서 저가 대량 생산 전략을 세웠었고, 이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것, 이게 어찌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철저한, 철두철미한 성격에서 비롯된 생산 전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처음에 테슬라의 전기차가 나왔을 때는 길거리 걸어 다니면 몇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걸어 다니면 흔히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대중화가 더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얼마나 혁신적이었고 어떻게 평가되고 있었는지도 궁금해지네요. 그 부분이 좀 재미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전기차 기술이라는 건 기존의 전통 제조사 기술과는 굉장히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전기차의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첫 차, 로드스터는 정말 기술은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중성이 없었죠. 비싼 가격을 넣으면, 돈을 많이 쓰면 이런 성능을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은 좋은데,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일론 머스크의 혁신이라는 것은 조금 스티브 잡스랑 또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좀 니치하고 멋있고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효율적이고 조금 더 효율 집약적인 기술에 좀 집착을 했다라는 건데요. 자, 전기차라는 기술을 신규 기술로 개발하다 보니까 기존 기술보다 더욱 발전된 기술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사람들의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는요, 뚜껑을 열어보면 참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죠.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이 배터리 기술이라는 것도 첨단 기술일 줄 알았더니 저희들이 평소에 쓰는 AA나 트리플 A 건전지 있지 않습니까? 원통형 건전지를 이어 붙여서 병렬 연결을 통해서 만든 게 그게 배터리였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발전된 게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해서 정말로 많이 만들어서 넣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일론 머스크는 만약에 기술의 혁신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면 충분하다라는 데 매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술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티브 잡스는 이제 나이스한 멋있는 디자인과 기능적으로 좀 멋진 것들, 이 디자인에 집착을 했다면 일론 머스크는 생산 기술들을 조금 더 효율화했고요. 뿐만 아니라 배터리 충전 기술 등 보이지 않는 쪽에서 계속 집중을 해서 좀 더 발전을 시켰다라는 점이 일론 머스크의 특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위상이나 일론 머스크의 생애를 쭉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거는 의심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의 흐름이나 전기차를 보면은 테슬라의 주가도 보고 좀 휘청휘청하거든요. 위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뭐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성장을 했느냐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현재는 전기차 시장이 위기다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짧은 시간 동안 빨리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쉬어갈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실적도 좀 부진했었고 금방 말씀드린 시장의 포화 문제 때문에 좀 주가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러한 위기 상황을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현재 상황이 테슬라에게도 조금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랩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바로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판매 가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 가격 전략이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가격을 조정해 왔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또 발표가 있었죠. 지난주에 나왔던 3,500만 원짜리 전기차가 나올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온 것도 결국에는 가격이나 전략을 통해서 경쟁사들을 좀 압도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판매량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그 뉴스가 나오고 조금 나쁘지 않게 흘러갔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린 마진을 잘 남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테슬라 독과점 이슈에서는 자유로운 편인가요? 독과점 이슈도 사실 일론 머스크가 항상 달고 다니고 있는 꼬리표 같은 것인데 FTC죠. 이제 연방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는 항상 예의주시하는 약간 관심 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FTC에서도 계속해서 잘 어려울 것이다.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테슬라 입장에서는 긴장감을 높이는 이슈로도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잘 극복하느냐가 일론 머스크에게 또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도 성격이 있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도 계속 X를 통해서 받아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의 갈등이 결국에는 테슬라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건강한 긴장이 될 것인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또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슈퍼차저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슈퍼차저가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속 충전소입니다. 여기가 어쨌든 간에 테슬라가 워낙 빨리 사업을 시작했었고 이것이 지금 충전소 인프라도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일론 머스크에게 좀 과제였었는데 일단 지금 전략은 개방 전략을 택했고요. 오늘 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중국에서 슈퍼차저를 중국 전기차에도 개방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러한 충전소 전략이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기의 테슬라 사이버 트럭으로 반전 가능성 있을까요? 참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고요. 많은 관심사가 있는 부분인데 사이버 트럭이 4년 만에 새로 나온 신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델 3까지는 저가 전략을 가져왔는데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고요.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것. 이게 일론 머스크에겐 가장 큰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인 만큼 사이버 트럭의 흥행 여부가 앞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도에 테슬라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 추동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 듣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